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학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학원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엄마표 영어 학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곳을 선택하시는 게 어머니들이 훨씬 도움이 되는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했던 거라 느꼈던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 영상을 보여주고 책으로 아이를 뭐 집중 듣기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영어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엄마표 영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학원을 차리셨습니다. 학원을 차리셔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체인점으로 내셨던 분이 계신데, 그게 아이보람이라는 엄마표 영어 학원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에서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또 이제 학원처럼 돈도 받고 또 이제 코치 해주시는 이런 곳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 모든 곳을 엄마표 영어 학원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다녔던 곳은 아이보람이었습니다. 아이보람이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엄마표 영어 이제 강사님들, 뭐 원장님들이라 해서 엄마표 영어를 다 성공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모르고 가시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보람을 다녔을 때 상담했던 분은 이제 그 원장님한테서 이제 코치를 받아서 자기 아이도 엄마표 영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강사로 채용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아이보람 다녔던 분들 중에 한 2년만 다녀도 체인점을 다 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체인점 내고 할 때 설명회도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 가서 설명회를 2번이나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느꼈던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엄마표 영어 이제 1년 8개월 동안 하고 아이보람에 상담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담을 갔을 때 그분은 아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엄마표 영어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도 항상 걱정이었는 게 뭐였냐면요. 물론 제 주변에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보통 학원이라든지 주변에 뭐 대학생이라든지 주변에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분이 엄마표 영어를 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은 뭐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고 잘할 수는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하고는 별개다. 그 보통 문법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영어로 뭐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다. 뭐 수능 성적과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엄마표로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도 잘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해서 아이가 성적도 잘 나오나요? 물었더니 그분이 아마 이제 강사로 하신 지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런 거 대답을 잘 못하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한다고 중학교 뭐 성적이 잘 나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뾰족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아이는 중학생인데 학교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한 70점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지만 일단은 제가 또 1년을 버티다가 이 학원에 왔기 때문에 일단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다니게 되었는데요. 다니면서도 제가 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라. 물론 그 원장님이 뭐 이렇게 해라고 다 뭐 기본 틀은 잡아 주셨겠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분 말씀대로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가서도 성적이 잘 나오고 뭐 수능도 잘 나오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기본에다가 제가 또 그전에 또 영어 관련된 책을 또 많이 읽었잖아요.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을. 그리고 또 그런 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또 1년 8개월 동안 우리 아이를 코치하면서 또 방법을 약간 터득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에 이제 다녀보니까 좋은 점이 제일 뭐냐면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은 집에서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컴퓨터로 어떤 책이 좋을지 맨날 찾아보고, 또 이제 계속 뭐 아이한테 시키는 게 다가 아니라 뭐 DVD라든지 책이라든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엄마표 영어 학원을 다니면 보통 DVD를 몇 개씩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저는 그 외에 이 DVD는 제가 다 사는 거거든요. 빌려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그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 팀이 6명 정도가 된다면 각각 책을 사야 돼요. 세고 그 책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외의 책은 제가 또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시킨 거 그 양만 해서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명 팀 중에 보통 막 책을 따로 더 연구하고 구입해서 하고 했던 한 언니랑 저랑만 엄마표 영어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너무 빡시게 해도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한다, 어떻게 한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또 방법을 터득했는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엄마표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또 경험이 많아야 좋은데, 제가 하셨던 선생님은 제가 이제 중학교 성적이 한 70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 다녀보니까 한 2년만 엄마표 영어 학원을 다니면, 제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흥얼흥얼 거리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그게 영어 다 됐는 줄 압니다. 다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한참 할 게 많은데, 그때 이제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가봐 보니까 엄마들 와서 이제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좀 즐거운데,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가 말을 살짝살짝 하려 그러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도 되겠다 싶으니까 체인점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2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막 남편이랑 같이 해서 체인점 그 설명회를 듣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가 영어를 막 거기 아이들 중에서도 막 잘하고 하니까 엄마 앞에 영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인점 그런 걸 한다니까 제가 설명회를 2번이나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학원 운영을 위해서 아이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접었고 또 강사 활동을 할까도 잠깐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접고 그냥 아이한테 올인했었는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그 2년 하셨던 분들은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을 줄도 몰라요.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체인점을 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약간 떠듬떠듬 이런 정도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 원장님이 체인점 내게 해주셨던 이유는, 떠듬떠듬 읽을 때 체인점을 내서 처음 오는 아이들은 처음으로 터잡기를 하고 DVD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점점 이제 나아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수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원장님도 처음에 그렇게 학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우리 아이를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엄마표 영어로 이제 다 성과를 내어보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는 어느 부분이 시행착오였다, 그 어느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자기 아이도 이제 1, 2년 더 앞서가면서 막 진행하면서 그거를 학원처럼 차려서 알려주고, 근데 그분도 시행착오인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이 보람 선생님 금방 차렸다, 그래서 무조건 그분 가서 수업 듣는 건 전 생각엔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아이 뭐 엄마표 영어 코치 하시는 분이 아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곳을 가십시오. 그런 곳을 가셔야지 영어 수업 시간 분배하는 거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 더 많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엄마표 영어로 학원을 이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는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이보람이라든지 이렇게 잘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됐고 그 아이가 성과가 있고 그 아이도 어느 정도 공부까지 잘하면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 엄마표 영어 학원이라 해서 그분들이 다 성공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 그런 걸 알아보시고 최소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도 또 가서도 아이가 잘하는지, 또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엄마표 영어를 성공하셨던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했던 팀들 중에, 그리고 또 지인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영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두 아이를 영어 학원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보냈잖아요. 아, 우리 첫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겁이 나서 제가 영어 학원을 한 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인가 보냈는데, 제가 이제 가정집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뭐 2명, 3명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 달 만에 왜 간뒀냐면요.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테스트를 해보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 6학년인 거죠. 얘는 중학교 공부를 해서 영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얘는 곧바로 고3, 고3, 고2 그런 애들과 같이 수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한 달은 다니는데 뭐 또 모의고사를 치게 해보고 하는데 애가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닐 필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엄마 아빠 영어를 잘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잘하고요. 외국에서 살다 왔냐는 소리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뭐 잠깐만 해도 충분히 1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표 영어 학원을 선택하실 때 엄마표 영어 학원 한다고 무조건 믿고 가시면 안 되고요. 최소 고등학교 이상 되신 자녀분을 있는 선생님 집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하거나 또 그런 뭐 좋은 대학을 갔거나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게 어머니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계속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또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엄마표 영어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들 화이팅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화이팅!